진사부입니다. 오늘은 최근 시황 관련해서 향후 어떻게 매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혹은 시황을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스닥 지수는 1000포인트에 근접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피는 삼성전자라든지 중대형주가 상승을 해서 지수 전고점이라고 하는 3266포인트를 넘어서는 강세 시장을 시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앞에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그 미국 주식시장 관련해서 연준에서 테이퍼링이죠. 자산 매입 축소라는 그러한 말들이 나오고 인플레이션 또한 10년 국채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 관련한 지표들이 시장에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단순하게 시장 접근을 통한 시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목은요, 종합 시황 제목은 중소형주 단기 접근 유망이라는 제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전 세계 투자자들이 현재 FOMC에 시선이 집중이 되어 있죠. 6월 16일이죠. 오늘 저녁에 내일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에 연준 FOMC 이틀간에 거친 FOMC 연준 회의 결과 코멘트를 발표할 텐데요. 테이퍼링을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여부하고 최근에 사실 10년물 국채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 관련 호재성 요인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있었죠.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도 같이 발생하니까 사실 경기와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 금리라는 경우에는 거시 변수이긴 하지만 상세 또는 상승 작용 또는 여러 가지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그러한 요인들이 혼재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최근에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이죠. 테이퍼링 관련해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가 초미의 관심사다는 기사이고요. FOMC는 이틀 동안의 회의를 통해서 미국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공개한다는 그런 기사를 볼 수 있겠습니다. 연준 FOMC 회의 결과는 테이퍼링을 과연 논의를 시작할까라는 타이틀로 일부 경제 전문가들이 연준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의 시작 여부라든지 진행 단계, 진행 과정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라서 주식시장 역시 사실 최근에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연일 갱신하고 있는데요. 미국 국채 10년물과 함께 주요 종합지수가 미국 시장에서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10년물 국채는 한때 이 국채 수익률이 저희 3월 초나 3월 중순까지 1.73% 정도까지 상승하면서 국내 시장이나 아시아, 미국 증시에 큰 영향을 미쳤었죠.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진정되면서 1.5배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에 회의 결과 코멘트에 따라서 10년 국채 수익률까지 변동이 예상되니까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코스피 차트의 주봉과 월봉 차트입니다. 자, 같이 보시면 주봉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형 종합지수가 1월 초 3266이었죠. 고점이. 그래서 3000포인트 내외까지 2950포인트 정도까지 2, 3월 달에 조정을 보였었죠. 이후에 다시 현재 3266포인트를 넘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6월 16일 현재죠. 16일 현재 앞서 언급드렸던 삼성전자라든지 중대형주가 상승세를 주도하면서 3270포인트대까지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더 추가로 이어질지 여부가 향후 2, 3일 내에 방향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또 월봉을 보시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연속해서 지금 양봉을 발생시키고 있고요. 양봉의 크기는 최근 5주간 크기는 작아졌지만 일단 3200 초반대에서 단기 지지되는 모양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봉과 월봉에서 보시듯이 일단 주봉에서는 주요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21선이기도 하지만 그 아래 2840포인트라든지 또 21선이 위치한 3150 정도 그 레벨 정도가 단기 지지선으로 가능해 보이고요. 21선은 그림에서도 보시듯이 지난 6월 이후에 21선이 상향 전환하면서 상승세가 21선을 지지로 해서 계속 이어지는 모양이고요. 월봉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2020년 하반기에 2300포인트 내외를 기준으로 해서 한 1000포인트가량 코스피가 상승했던 모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요. 자, 올해 1월 달부터 사실은 한 4, 5개월, 6개월까지 기간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에 큰 흐름 없이 일단 지수가 견조하게 3200포인트 내외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조만간 사실 오늘 저녁에 미국 연준의 코멘트에 따라서 변동성이 생긴다면 3240포인트와 3300포인트 그 내외에서 방향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향후 일주일 짧게는 2, 3일 정도의 시황이 앞으로 7월, 8월 달까지 이어지는 중기 시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봉상으로 보시면 3135포인트 정도 이 라인이 일단 지지선으로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21선은 3200포인트 내외인데요. 21선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봉의 라인과 함께 일봉상 3200 초반 포인트의 21선이 의미 있게 단기 지지선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종합지수의 월봉인데요. 코스닥과 오른쪽은 코스피입니다. 자, 코스닥은 지난 11월부터 최근까지 800포인트 내외에서 1000포인트까지 가면서 26% 지수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차트인데요. 월봉입니다. 지난 11월 초부터 계산을 해보면 44% 최근까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의 지수 상승률이 코스닥 대비해서 50%가량 이상 더 보였던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한 이틀 전이죠. 세계적 투자 대가인 워렌 버핏이 선호하는 버블 지표가 역대 최고치라고 해서 지난 2000년 초반에 닷컴 붕괴 때와 비슷하다는 그러한 코멘트를 워렌 버핏이 했었습니다. 현재 글로벌 버핏 지수가 133% 사상 최고치라고 하고요. 버핏 지수가 상장 시가총액을 전분기 GDP로 나눈 값이 버핏 지수라고 합니다. 현재 버핏 지수의 사상 최고치와 함께 버블 지표가 역대 최고치임을 감안해 보면 사실은 3250에서 3300포인트 내외에서 만약 변동성이 생긴다면 대비하는 게 유리해 보이고요. 그래서 앞에 제가 타이틀을 중소형주로서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형주 같은 경우에 주봉 차트인데요. 지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급반등을 했죠. 2822 정도. 상승세 모양은 20주선을 따라서 쭉 상승하는 그런 모양이 아주 가지런히 이평이 정배열하면서 상승세를 형성하고 있는 모양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주봉인데 올해 1월 초 3266 정도 코스피가 고점을 찍는 동안 이후에 대형주인데요. 오른쪽은 대형주 차트입니다. 대형주는 6개월 가까이 횡보 조정을 합니다. 한 3150에서 3200 정도의 대형주 지수의 횡보 차트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대형주는 사실은 지수가 3266,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현대차라든지 어쩔 수 없는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 대형주 지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4-5개 종목의 주가 등락에 연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익률보다는 지수 버팀목으로서의 역할 또는
그런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에 따라서 지수가 변동하는 그런 대형주의 모양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라든지 아니면 개별 실적 호전주 여러 가지 업종별로 해서 최근에 실적 턴어라운드 기업들이라든지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하는 기업들 여러 가지 테마성 재료 보유주들이 소형주, 중소형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의 상승세는 앞에서의 형성된 좋은 모양처럼 추가로 지수 조정 시 만약 다가올 지수 조정 시에 중소형주는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6월 후반이죠. 이제 이번 주만 지나면 사실은 영어로 6월 달이 한 8일 정도 남아 있는데요. 6월 후반에 투자 전략의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5개월 동안 연속 급등에 따른 피로감 누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1400포인트 코스피 1400포인트대에서 3266 거의 한 2000포인트 가량 상승했던 사실은 월봉상으로도 앞에서 차트를 보셨듯이 쉼없이 양봉 크기는 작아졌지만 쉼없이 달려왔다는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돼서 급락에 따른 조정은 없을지언정 수익률 면에서는 대형주 내지는 코스피, 코스닥 종합지수가 쉬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예상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대형주 차트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대에서 6개월간 조정을 보였다는 점 3150에서 3250대에서 대형주 지수가 조정을 보인 점은 대형주, 중대형주 중심의 투자를 통해서는 수익률이 크게 중소형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그러한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수 조정 시에 부담 없는 중소형주 메리트가 부각되는 점이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시황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일단 3250에서 3300포인트 내외에서 고점이 당분간 쭉 진행된다면 개별 중소형주라든지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는 중소형주 중에서 지수 등락과 크게 관련이 없는 중소형주 위주로 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수익률을 올리실 수 있는 강점이 있어 보이니 중소형주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된다는 단기 시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관련 수익 호전 기업 유망인데요. 이제 4월, 6월달, 6월달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조만간 지금 나오기도 하고 7월 초면 나올 텐데요. 빠르면 6월 하순 마지막 주에도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발표가 되겠죠. 관련해서 수익 호전이 예상되는 중소형주 위주로 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수익률 누적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관련 기업은 제가 2분기 실적 가이던스 관련 수익 호전 기업으로 유망한 종목으로 종목을 말씀드리면 대덕전자라든지 NI스틸, KG모빌리언스 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덕전자는 PCB 관련주고요. IT나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차량용 반도체 등 관련 PCB 생산 업체이고요. NI스틸은 잘 아실 테고요. KG모빌리언스는 결제 관련 주로 2, 4분기 또는 하반기에도 실적이 지속적으로 호전될 기업이니 특히 세 종목은 중소형주 중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자, 대덕전자의 차트를 잠깐 보시면 주봉인데요. 6월 15일 현재죠. 6월 15일 현재 종가가 15,750원이고요. 6월 16일 오늘 제가 방송을 촬영하는 날 기준해서는 한 4,500원 정도 오른 16,200원 정도 종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 아직까지는 크게 관심을 안 보이고 있지만 6월 16일 같은 경우에 주가가 2, 3% 반등했을 경우에 반등한 상황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월봉을 보시더라도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유망 종목으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단기 매물대가 사실은 16,500원에서 16,800원대인데요. 그 매물 저항만 극복하고 안착 내지는 지지라인이 형성된다면 이전 고점인 17,900원을 넘어서 추가 상승까지도 가능한 실적 호전 중소형주로서 가장 유망한 대덕전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코스닥과 코스피의 월봉인데요. 모양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코스닥은 작년 11월부터 26% 상승했다는 점 하고요. 코스피는 지수가 고점권에서 횡보 조정하지만 지수 상승률은 코스닥을 상회하는 44%였습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지수상으로만 봐도 저평가 메릿,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지수면에서 더 장점이 있는 코스닥, 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주요 대형주군 셀트리온 계열, 제약이라든지 헬스 계열을 제외하면 일단 중소형주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특히 코스닥 중소형주에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또한 코스피에서도 개별 실적 호전되는 중소형주 위주로 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6월 하순, 시황 짧게는 6월 하순, 조금 더 길게 보면 7월 중순까지도 향후 한 달 동안 중소형주에서 옥석을 잘 가르셔서 투자를 하신다면 계좌 수익에 플러스의 알파를 가져올 수 있는 유리한 전략이지 않을까, 오늘 시황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청기로 투자클럽 전문가 진사부였습니다. 다음 시황이나 경제 관련 이슈 분석 편에서는 보다 더 질 좋은 자료와 멘트로 회원 여러분의 수익률 누적에 더욱더 도움이 되는 것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